안녕하십니까. 한국생성형 AI연구원 노규성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AIPD 과목 3에 대한 핵심 문제 풀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차시에는 6, 7, 8, 9장에서 나오는 주요 문제들을 간단하게 정리하는 시간으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6장입니다. 6장은 이제 마케팅 분야죠. 그래서 첫 번째는 마케팅 전략 수립과 관련된 건데요. 가로 안에 있는 내용을 글상자 안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는 적절한 용어는 뭔가 그랬습니다. AI가 고객의 구매 이력 행동 데이터 또 선호 정보를 분석해서 마케팅 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의미 있는 결과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 고객 인사이트다. 그래서 고객의 이제 구매 이력, 행동 데이터 뭐 이런 등등을 AI로 분석해가지고 그 통찰력을 제공해 준다는 측면에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AI를 활용한 마케팅 전략 수립 과정으로 적절한 순서는 뭐냐? 우선 먼저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전략을 실행하는 1번이 되겠습니다. AI 활용 마케팅 전략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냐 그랬습니다. 인간의 판단 없이도 최종 전략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단계, 즉 글상자 안을 보면 AI가 도출한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실제 마케팅 실행 계획과 전략에 반영하는 단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사이트 생성이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AI 활용 마케팅 전략이 지속적으로 고도화되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건 뭐냐? 그거는 AI 기반의 마케팅 전략을 하게 되면 실행 성과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AI가 학습함으로 인해서 정확성, 효과가 점점 좋아진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2절이네요. 2절. 역시 글상자 보겠습니다. 고객의 구매 이력, 행동 데이터, 선호 정보를 분석해서 개인별로 적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안한 판매 방식은 그랬습니다. 고객 맞춤형이네. 개인별로 적합하니까.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생성형 AI 기반의 고객 지원의 가장 큰 장점에 해당되는 것은 그렇습니다. 고객 지원을 할 때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정답은 3번 24시간 실시간 응대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이 맞는 것 같습니다. AI 기반 고객 맞춤형 판매 분석에 활용되는 대표적인 분석 기법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고객 맞춤형 판매 분석에는 예측 모델링, 그리고 상관 분석, 그다음에 세그멘테이션 이런 것들이 활용이 되는데 그래서 1번 고객 구매 데이터 관련 법적 분석은 거리가 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고객 맞춤형 판매 및 지원을 위해서 AI를 도입할 때 여전히 사람 상담원이 필요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4번 AI가 모든 고객 감정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절입니다. 리드란 뭐냐? 리드는 보시는 것처럼 제품 또는 서비스에 관심을 보인 잠재 고객.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 고객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리드를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AI 기반의 리드 생성의 핵심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네, 그것은 아무래도 여러 데이터 중에서 실제 구매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은
잠재 고객을 찾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글상자의 가로에 어떤 말이 들어가면 좋으냐. AI 기반 판매 예측은 과거 데이터를 분석해서 미래의 뭐를 예측하는 데 있다? 미래의 판매 수요를 예측하는 데 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리드 스코어링, 리드를 찾는데 이제 점수를 매기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른 것은 뭐냐? 기획은 리드의 구매 가능성 있는 점수로 표현하죠. 맞죠? 모든 리드를 동일한 우선순위로 처리한다? 그렇지 않죠. 점수가 높은 리드를 우선순위로 두죠. 영업자원의 혈족 배분에 도움이 되죠. 그래서 기획 디귿인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광고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성형 AI를 광고 및 홍보한 제작에 활용하는 가장 핵심적인 목적은 뭐냐 그랬습니다. 제작 과정의 효율성과 속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목적이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광고 홍보한 제작에서 생성형 AI의 활용 효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법적 검증, 메시지의 완전한 법적 검증, 법적 검증은 어느 정도 자문을 받아볼 수는 있겠지만 완전한 법적 검증은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글 상자 안에 있는 광고 제작에 대한 내용은 AI가 해준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다면 그랬습니다. 다양한 형식의 콘텐츠 생성을 지원한다. 타겟 고객에 맞춘 메시지 제안이 가능하다. 디자이너 검토 시 최종 광고를 발표도 된다. 디귿은 맞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광고 및 홍보한 제작에서 AI 활용 시 주의해야 할 이용 요소는 뭐냐 그랬습니다. 저작권 및 윤리적 문제, 기존 콘텐츠의 유사성이라든가 저작권 침해라든가 표현 윤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말 주의를 해야 되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생성형 AI 기반의 광고 제작에서 마케터의 역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AI가 생성한 결과에 검토와 수정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답이 되겠습니다. 1번입니다. 네, 7장입니다. 먼저 인적 자원 관리의 어떤 AI 활용입니다. 그래서 AI 기반의 인적 자원 관리의 핵심 목적에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전면적 자동화, 그렇진 않죠. 사람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거,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채용 단계에서 AI를 활용하는 올바른 방법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입력 키워드를 넣어가지고 직무 기술을 처음 만드는 건 해당이 되고 이력서에 개인 식별 정보를 가리고 역량 중심으로 스코링하는 것도 좋죠. 그런데 합격 데이터를 과거의 합격자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기존의 어떤 합격하던 성별 확보를 반영한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AI 기반의 지능형 조직 운영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협업 커뮤니케이션의 문화를 진단 개선하는 것이 지능형 조직이라고 한다면 1번에서부터 3번까지는 해당이 되고 4번 인사기능의 법적 묵고 자동 생성은 해당이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HRM의 AI 활용 관점에서 가장 적절한 프롬프트는 어떻게 쓰는 것이 맞냐? 라고 한다면 해당 직원의 성과 데이터를 요약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드러난 강점과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맞고 나머지는 좀 지나치거나 또는 문제가 있어 보이는 그런 내용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조직혁신의 AI 활용하는 2절입니다.
AI 활용 조직 혁신의 핵심 목표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렇습니다. 첫 번째 반복적이고 저가치 업무는 자동화하고 사람은 이제 창의적인 전략적 판단 문제 해결에 집중하도록 조직의 역할을 재설가하는 1번이 맞는 것 같습니다. AI 기반의 조직 혁신에서 일하는 방식의 변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업무를 자동화한다. 좀 위험하죠. 업무와 규칙, 절차 이런 것들을 그대로 따른다. 이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반복 정형 업무를 줄이고 구성원 간 협업, 또 문제 해결 중심의 업무 방식으로 전환하는 이런 것들은 일하는 방식 전환이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AI 기반의 조직 혁신에서 프라이버시 이슈가 중요한 이유는 자칫 잘못하면 AI로 인해서 구성원이 감시받는다는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AI를 활용한 조직 혁신 프로젝트가 실패하는 대표적인 케이스로서 주객 전도 현상이 있는데 이걸 잘 설명한 것은 조직의 목적과 전략이 명확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AI 도구를 도입하는 행위 자체가 혁신이 되는 것처럼 착각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주객전도 현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8장의 운영 및 물류관리 영역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절은 운영 및 품질 관리 관련된 프롬프트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그러면 어떻게 AI를 활용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AI를 도입한 이후에 운영 관리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렇습니다. 경험 직관, 또 수작업, 사후 검사, 이건 좀 적절하지 않죠. 데이터와 패턴 기반의 예측형 의사결정 형태로 바뀌는 것.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생산 계획 수립 절차로서 어떤 프로세스가 가장 적절한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수요 예측을 하고, 그리고 생산량 결정을 하고, 거기에 맞는 자원을 배분하고, 그리고 이제 일정 계획을 수립하는 4번이 일반적인 생산 계획 수립 절차가 되겠습니다. 생산 계획과 관련된 프롬프트에서 분석 변수와 출력 형식을 명시하는 이유, 왜 명시해야 되는데? 라고 한다면 뭐가 되겠느냐? 분석 목적, 결과의 품질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그렇다.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AI 도입 이후에 품질 관리의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렇습니다. 실시간 이상 감지 및 원인 분석이 가장 적절한 품질 관리 변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됩니다. 2절은 이제 구매 조달 또 협력사 관리와 관련된 AI 활용이 되겠습니다. AI를 활용해서 구매 조달 관리에 어떤 성과 평가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건 그렇습니다. AI를 활용하게 되면 단가는 물론이거니와 총 비용, 또 공급 리스크, 또 ESG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AI 기반의 조달 의사결정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래 상황을 예측하는 예측형 의사결정 구조를 AI 기반으로 갖는다라고 본다면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입찰 제안서를 분석하는 경우가 통상 있죠. 그럴 때 AI 활용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건 그렇습니다. 그거는 3번 사람, 2번 AI가 비교표, 요약을 생성하고 그 결과를 사람이 검증함으로써 최종 판단하는 그런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AI를 활용한 입찰 제안서 비교가 필요한 이유에 해당하는 것을 뭐로 고른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제안서 분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맞고요. 제안서 형식과 구조가 상이하기 때문에 맞고, 평가 기준이 여러 차원으로 이루어지죠. 맞고,
모든 제한서의 제한자가 다르다. 그거는 해당이 안 된다. 그래서 기역, 리을, 디귿인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9장입니다. 1절 AI 기반으로 재무제표 분석하는 내용을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챗GPT를 활용한 재무제표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렇습니다. 굉장히 긴 내용들이기 때문에 정답을 살펴본다고 한다면 챗GPT를 활용한 4번 재무제표 분석은 전문적인 재무 분석가의 검토나 의견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AI한테만 맡기면 안 된다. 그리고 전문적인 도구도 함께 활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챗GPT와 전통적인 재무 분석가의 분석 방법 간 차이에서 옳은 것은 무엇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3번을 보면 챗GPT 활용은 데이터를 신속하게 분석할 수 있지만 전문적인 도메인 지식은 부족할 수 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학습을 해나가면서 전문적인 도메인 지식을 늘리는 노력을 하겠지만 아직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챗GPT 기반의 재무제표 분석의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렇습니다. 챗GPT는 재무 데이터를 줘야 되긴 하지만 모든 재무 데이터를 입력해 줘야만이 분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검색에서도 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오류가 있으면 분석할 수 없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최신 데이터를 주지 않으면 분석할 수 없다고 메시지를 준다. 이것도 아니다. 결국 4번 공개 데이터 중심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비공개 기업 분석 시에는 사용자의 입력 또 입력 품질 이게 굉장히 중요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챗GPT 기반의 재무 분석이 전략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렇습니다. 네, 2번 정형화된 재무 데이터를 빠르게 요약하여 전략적 논의를 지원하는 의사결정 지원 도구로서 역할하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0번은 챗GPT의 어드밴스드 데이터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기능이 있죠. 이 기능을 활용해서 재무 분석을 수행할 때 전통적인 모델, GPT-3 같은 모델과 비교할 때 차별화된 강점이 있는데 그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번, 3번, 4번 이거는 다 해당이 되는데 1번 재무제표 주석에 포함된 경영진의 정성적 의견이나 시장 전망과 같은 텍스트의 뉘앙스를 사람보다 감정을 이입해서 해석을 잘한다 라고 하는 거 이거는 해당되는 말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래 해설에서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어드밴스드 데이터 애널리시스 기능은 코드를 실행하기도 하고 수치 연산도 하고 차트 그리기도 하고 대용량 데이터 처리하기도 하고 이런 굉장히 우수한 기능으로 도움을 주는데 1번과 같은 그런 도움은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2절은 재무 의사결정 과학화에 AI를 활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로서 기업의 투자 결정과 관련해서 옳지 않은 설명은 그랬습니다. 기업의 투자 결정은 물리적 자산, 무형자산 선택 포함하고 미래 이익을 추구하는 목표 맞습니다. 그런데 3번에 와서 보면 내부 수익률 IRR은 투자 프로젝트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여 종합한 값. 이거는 그게 맞지 않죠. 해설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가치, 순현재 가치가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총합한 값이고 양수인 경우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걸 예상이 되고 IRR은 투자의 수익률을 나타내죠. 기업의 허용 수익률보다 높을 경우에만 투자가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결국 3번이 옳지 않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네, 2번입니다. 자금 조달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렇습니다. 자금 조달은 기업이 투자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라고 하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챗GPT를 활용해서 기업의 재무 의사결정 분석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렇습니다. 결국은 데이터를 이제 집어넣어 줘야 되죠. 그런데 그 데이터가 그 표로 인식이 안 되고 표를 넣어 주는 방법이 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엑셀이나 또는 표에 대한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집어넣어 주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수치를 넣는 방법, 표를 복사해 가지고 그대로 깨지더라도 넣어주면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어쨌든 4번 재무 의사결정 분석을 하려면 관련 데이터를 표나 파일, 수치 등으로 제공하고 원하는 분석 내용에 대한 프롬프트를 제시해서 챗GPT가 결과 분석을 해주게 되면 의사결정 분석에 도움을 받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챗GPT를 활용해서 재무 분석 또는 의사결정 지원에 대한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타당한 것은 무엇인가 그렇습니다. 좀 많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읽어보시고, 세 번째, 사용자가 제공한 데이터와 질의 구조에 의존해서 분석 결과를 생성하기 때문에 결과의 타당성은 입력 데이터의 품질, 또 프롬프트의 설계, 사용자의 해석과 검증 과정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챗GPT를 활용한 재무 의사결정 분석의 구조적 한계에 해당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구조적 한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재된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3번에 보시면 사용자가 제공한 입력 데이터와 프롬프트의 범위를 벗어난 외상적 사건이나 제도 변화, 비정형 위험 요인을 스스로 인식하거나 반영해서 분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무와 관련된 분석을 해놓고 이런 건 또 비재무적인 요소들에 대한 내용들을 분석해서 같이 이제 살펴볼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챗GPT를 의사결정 자동화 시스템이 아니라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으로 간주해야 하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렇습니다. 이건 2번을 보시면 챗GPT는 입력된 정보와 질의 구조에 의존하고, 그래서 가치 판단과 책임 주체가 될 수가 없고 결국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그런 지원자라는 점에서 인식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1과목, 2과목, 3과목에 대한 핵심 문제 풀이를 여러분들의 어떤 학습을 위해서 도움을 드리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누구나 이제 도전해서 자격을 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와서는 이제 8회가 2급의 8회가 1회인데 그게 이제 3월 28일 날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지식재산서비스협회의 ipedu.kr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정보도 볼 수 있고 안내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보완적으로 프롬프트 디자인 관련된 필수 교재하고 2급 문제집을 참고해서 여러분들 성적을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도전해서 AI PD로서 유능한 어떤 업무 역량을 갖는 분으로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